지금 그 시도당에서 명백하게 해당 행위를 한 그 다른 정당 혹은 무소속 후보를 도왔던 분들에 대해서는 징계 요청이 돼 있는 상태고요. 전라북도, 뭐 전남, 노당에서 각각 징계 절차에 들어갈 겁니다. 지방에서는 그런데 중앙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전북에서 송영길 당선자한테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아니 전북에서 송영길 당선자가 예를 들면 김관영 후보를 공개적으로도 지지 의사를 밝혔고 네. 그리고 뭐 정말 실제로 행동을 했다면 지원을 했다면 그건 전북 도당에서 절차를 밟으면 그 최종 결정은 지도부가 하시게 되는 이제 거죠. 그 부분은 기초단체장과 국회의원, 광역단체장은 중앙당에서 징계를 하는데 지금 이제 해당 행위와 관련해서 징계 청원이 된 게 있습니다. 당원들의. 그 청원들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죠. 송영길 의원에 대한 지금 징계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뭐 제 기억에는 뭐 송영길 의원이 우리 김관영 기사님을 그냥 그렇게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 같지는 않은 거로 하는데. 저는 송 대표가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발언과 민주당 차원에서의 전략적인 포인트를 제대로 짚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 제가 당선이 되면 난 민주당 복당하겠다고 이미 다 밝혔고 대신에 다른 곳에 그 열정과 물적 인적 자원을 다른 곳에 투입을 해서 이번에 패배한 평택을이라든가 부산 북구라든가 서울, 대구, 경남 이런 데 아깝지 않습니까? 석패잖아요. 사실 우리로서는 민주 진보 진영으로서는 굉장히 아픈 지역인데 그렇죠. 그런 데를 좀 더 지원했더라면 서울에 있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왜 주말에 여기 와서 다 시간을 보내고 그럽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송 대표가 진심 어린 충언을 한 것을 놓고 해당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지나치게 옹졸한 생각이고 판단이다. 그리고 이원택 후보가 졌으면 또 몰라요. 이겨놓고 뭐 저한테 뭐 손을 내밀겠다, 뭐 통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송영길 대표한테 해당 행위니까 징계 청원하겠다, 징계 요구하겠다. 이거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민주당 내 갈등은 단순한 권력 다툼을 넘어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정체성과 노선에 대한 투쟁으로 보아야 하며 실용과 포용을 기반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일부 정치권 인사들의 무책임한 선동과 비판은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개혁과 혁신의 동력을 저해하는 행위이며 이는 책임 정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기득권적 태도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단순한 인물 경쟁이 아니라 실력과 효능감을 갖춘 인물 중심으로 당의 혁신과 정권 재창출을 위한 건강한 노선 투쟁 위장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이제 민주당 내 갈등을 많이 다루긴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뒤에 많이 하는 얘기인데 친청 친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그 중간에서 이게 지켜보시는 분들 이 싸움을 좀 어떻게 돼가고 있나. 정말 명청 갈등이 있는 건 맞아? 근데 요즘 있는 것으로 좀 밝혀지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나는 마음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나를 이제 가만히 지켜보시는 분들이 많다고. 근데 그분들께 우리가 대안이 돼야 된다. 아이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그 최근에 그 오마이뉴스의 이충재 칼럼 제가 어허. 굉장히 그 뜻깊게 봤는데 정말 우리 뉴잼스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맞아요. 이제 칼럼에도 실리는. 아하.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반가웠는데 결국 지금 민주당의 이 복잡해 보이는 현실이 네. 이게 노선 투쟁으로 가야 건강하고 생산적이다. 아, 그러니까요. 노선 그 얘기가 투쟁.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칼럼을 통해서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뉴잼스가 했던 그렇죠. 사실 저예요. 이거 안 짚네 이거를. 아니 메토선이야 노선이 도대체. 이렇게 띄워주면 권력 다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아무튼 우리 뉴잼스가 네. 그런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면 참 기분이 좋은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조롱하고 비웃지 않는 방송 정말 맞불쇼 압도적 재미 사랑을 하고 싶어 에이! 끝없이 아니 아까 전에 지금 노선 투쟁 말씀하셨잖아요. 예, 노선이죠. 사실 우리가 제가 단톡방에 공유를 했었는데 지난 주말에 제가 좀 존경하는 분입니다. 존경하는 분이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이게 뒤에 사석에서 했던 말이 전원을 통해서 저한테 들려왔는데 좋아.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 집단도 좀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약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좋은 맹신이라든지 얘기네. 왕으로 삼아서 사실 일 잘하게 해주세요라는 말은 너무나도 좋지만 사람의 일이라는 게 100이면 100 다 잘할 수 없고 그럼. 이재명 대통령도 하다 보면 무언가 뭐 빵꾸가 날 수도 있고 실수할 실수가 할 수 수 있죠. 있는 건데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대안이 너무 없다 보니 지금 건강하지 못하게 뉴 이재명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는 걸 들었어요. 아하. 그러시면서 이건 노선 투쟁으로 가야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만 보고 가면 안 된다라고 또 내 얘기네. 말씀을 하셔가지고 전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전원을 노선 투쟁이라는 얘기는 우리 뉴잼스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다. 정말 하고 있었죠. 놀랍다. 아, 놀라워. 요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실까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저희가 늘 이제 제 얘기를 제가 하기 좀 그런데 예. 어쨌든 권력 투쟁이라고 하면 이제 친문 대 친명 이런 식으로 각자의 권력의 얼굴이 달라지는 권력 투쟁이잖아요. 그게. 근데 이거는 확장이냐
기존 순혈이냐, 그리고 중도 보수로까지 나갈 수 있냐, 혹은 기존의 전통적 지지층의 민주당 전통적 그 형태의 이념적 그런 거를 추구할 거냐에 노선 투쟁으로 가야 돼요. 실제로 노선 투쟁적 성격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그 현장에서 정치 현장에서는 자꾸 누가 싸우고 이런 얘기로 집중을 하니까 그것만 좀 부각이 되는데 그쵸. 사실 그 핵심에는 노선 투쟁이 있고 그거를 더 확장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친명 분들도 지금 너무 그걸 얘기를 안 해.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노선 투쟁이라는 말을 제가 조금 더 고급스럽게 바꾸면 좋아요. 지금의 시대 정신이 있거든요. 아하. 그 시대 정신을 녹여내야 된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자면 시민적 관점, 시민의 관점이 좀 정치에 들어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뭔가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관심사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이 정치가 나아가겠다라는 좀 구체적인 그림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네. 이미 대통령님께서는 아까 우리 늑구가 잘 설명해 준 대로 결국 성문을 열자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더 들어와라. 그렇죠. 그래서 여당은 안심을 시켜주고 한 명이라도 더 우리 편 되게 만들도록 지지층을 넓혀가자는 그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대통령님께서 해외 순방 중에 아주 상세하게 거의 정치학 교과서 1학년 수준에 맞는 네. 아주 상세하고 정확한 설명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이 그 의미를 듣지 않고 또 각주를 붙여버립니다. 아, 또 그러게요. 해석을 합니다. 네. 해석 투쟁을 벌이고 있어요. 아, 뭐야. 전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상당히 이거는 부적절하고 저희가 한번 오늘 싹 다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NY 김윤성 스타일님께서 그 얘기만 할게요. 김윤성 그 씨가 그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맹종하지 말자.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우리가 리더십만큼 팔로우십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네. 여기에는 이제 무조건 추종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생각하는 좋은 방향으로 견인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 그런 것까지가 저는 팔로우십에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제가 보좌관 오래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견이 있을 때가 있고 그걸 이제 이견을 제시하고 그런데도 이거는 내가 가는 길로 가보겠다 하면 또 오케이. 그렇죠. 뭐 이런 과정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 저 이제 공장이나 다른 방송들은 잘 안 하죠. 보통 마음에 안 들 때는 끌어내리려고는 하지. 발전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예, 지금 시작하자마자 슈퍼챗이 왜 이렇게 많이 터지는 거죠? 아이고. 온 아워 오프님께서 빈집털이 잼민이들 들어가자라고 해주시고 고도님께서도 해주셨고요. 예. 그리고 압도적 재미 맛불쇼 10만 동시 접속으로 이젠 지킵시다라고 본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흐레 738님께서 좋아요. 해주셨고요. 그 외에도 꽁지맘님께서도 아이고. 신인규 변호사님, 묘성님, 석현님 대통령을 위해서 힘내주셔서 아하. 감사합니다라고도 보내주셨네요. 그 아유, 밖에도 다른 감사합니다.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제가 나중에 또 쭉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대통령께서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순방 중이잖아요. 해외 열흘 순방. 일정으로. 그런데 지금 너무 국내 정세가 이렇게 요동치다 보니까 약간 대통령에 대한 재미있는 가벼운 얘기들만 오고 가지 그 안에서 내용이 좀 잘 전해지지 않는 것 같은 아하.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네. 일단 안보 분야에서는요. 비밀정보 보호 협상도 개시를 했고 그리고 이탈리아 국빈 방문 멜로니 총리와 회담하고 교황청 일정까지 소화를 했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이틀 동안은 프랑스 에비앙 G7의 2년 연속 초청국 정상으로 앉게 된다라는 아하. 겁니다. 저 사실 프랑스 에비앙 만드는 데 아니겠습니까? 물맛 좋죠. 아, 그렇죠. 여기에서 G7 괜히 한번 에비앙이란 아는 글자가 나와서 한번 반갑죠 짚어봤고요. 않은 거잖아. 예, 그렇습니다. 저 이거를 좀 궁금하던데 네. 비밀 정보 보호 협상 게시했다. 요거는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준비 안 되는데요. 그래요. 아니 그 이제 서로 이제 신뢰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안보의 협력도 좀 늘려가겠다. 그리고 이번에 그 철강과 관련해서도 경제적인 이득을 상당히 대한민국이 볼 수 있는 네.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한 번에 또 나왔고 또 하나 유의미한 거는 이탈리아와 함께 우리가 5개년 중장기의 발전적인 협력 관계까지도 이번에 다 그 협상을 맺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탈리아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공통점 위에서 서로의 다름을 갖다가 활용하는 시너지를 내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외교적 성과가 이번에 많이 나왔다. 그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자세히 아는 이유가 아침에 KTV를 갔기 때문에 이 주제로 제가 30분을 하고 왔거든요. 좋습니다. 네, MOU 4개와 장기 훌륭하다. 협정 하나. 그렇습니다. 2026년도부터 2030년까지 갑니다. 길게 갑니다. 사실 EU에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멜로니. 굉장히 대장주입니다. 네. 이제 조르자 멜로니는 또 제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농담입니다. 근데 농담이 웃겨야 뭔 되는데 소리야? 웃기지 않은 농담 앞으로 닥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진 한번 찾아보시면 제 뜻을 알 거예요. 예. 아무튼 이제 국내 정치가 혼란할 때 대통령이 이제 밖에 나가면 살짝 심란합니다.
이게 집에서 또 싸움 나가지고 밖에 일하러 가면 또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이 대통령 심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뭐 이탈리아나 EU와의 어떤 관계 얘기들도 뉴스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사실 평론가 100명 앉혀놓고 물어보면 잘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아니 나챗 GPT한테 근데, 물어보니까 비밀정보보호 협상 게시가 꼭 미국한테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벨기에와도 EU와도 그렇죠. 협상을 하면서 약간 중국 견제도 되고 뭐 이렇게 챗 GPT가 정리를 해주네요. 그러니까 이게 맞았나요? 그렇죠. 잘 들었. KTV 입장도 잘 들었고요. 근데 이게 오죽하면 대통령이 이태리에서 지금 이제 글을 올리고 저 심각해 지금 내용 자체는. 그리고 최초로 아마 그 수석 보좌관 회의 화상으로 이것도 주재를 했대요. 그거 어제 했죠, 어제. 그럴 만큼 이게 순방 중에 또 이제 회의 안 하면 또 지적질하는 분들 있잖아요. 또 하신 것 같긴 한데. 아유, 그래요. 결국 이 국내 정치 얘기가 자꾸 이제 국외의 어떤 외교 성과도 좀 발목을 잡는 좀 이런 상황 계속 되는 것 같고. 네. 꼭 순방 나갈 때마다 이렇게 회복 많이 하시는 그 민주당 정치인분들이 계세요. 정모 청래 대표님 같은 분들. 정권이 짧다 그랬던가요? 그렇죠. 짧고 뭐 영원하고 이런 얘기 하시는데. 보안 수사권 얘기도 있었습니다. SNS에. 네.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글을 안 쓸 수가 없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SNS 많이 좀 덜 하시라고 주장하는 편이에요. 근데 요즘은 하셔야 되는 더 하셔야 돼. 더 하셔도 된다주의가 된 거예요. 요즘은 맞아. 이런 당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해. 말하지 않으면 모르니까. 아니 일부러 안 들어요. 그치. 그러니까 들려. 아니, 솔직히 들립니다. 뭐 말을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쉽게 하시고 이거는 계세요. 무슨 해석이 필요 없는 그냥 문헌적 해석을 하면 될 수준의 그냥 가나다라 마바사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고지고대로 듣지 않고 반대로 틀어가지고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이걸 이제 우리 사자성어로 아전인수라고 하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대통령님께서도 그 바쁜 와중에 이 트위터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된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렇다면 그 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NS에서 사실 평소보다 굉장히 긴 글이었어요. 길었죠. 긴 글이었습니다. 한번 발췌한 것들 보여주시겠습니까? SNS에 이게 6월 13일 이탈리아에서 도착한 메시지입니다. 야당은 여당과 정부에 대한 감시, 견제, 공격이 중요하지만 여당은 주어진 권력으로 책임을 지는 능력과 실력, 포용과 통합이 중요합니다. 당연한 말씀이시죠. 이상이 없는 현실주의자는 기회주의자가 되고 현실이 없는 이상주의자는 해결책 없이 편가르게 집중하는 무능한 선동가가 된다. 대결과 배제보다는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으로 갈등을 조정하는 큰 그릇 역할을 해야 한다. 뭐 요 정도 요약해 볼 수 있겠네요. 한마디로 하면 그릇론. 그렇지 그릇론인데 한마디로 하면 우리는 집권 여당이다. 운동권 좀 그만해라. 저는 이렇게 보고요. 좀 책임감 좀 가지고 네. 제발 나라 걱정 좀 해달라라고 저는 여당한테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운동권짓 좀 그만해라는 개인의 생각이 많이 들어간 것 아닌가요? 아니 근데 저 신념 윤리라는 것 자체가 막스 그런 베버의 거예요. 책을 또 신념 갖다가. 윤리 자체가 그렇죠. 책임 어떤 윤리. 운동 원래 왜냐면 저 막스 베버의 그 소명으로서의 정치를 자꾸 인용하는 거잖아요. 모두가 저 책이 원래 그 진보 진영이 그 약간 선거에 실패하고 반성할 때 읽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너무 그 이념에만 경도된 거 아니었나, 실용에 너무 멀어져 있지 않았나, 네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읽는 책인데 지금 대통령이 이걸 몇 번을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막스 베버에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두 번째인 것 같고 저번에는 유시민 작가님의 ABC론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막스 그때 베버가 아니래도 이런 실용과 확장을 중시하는 그렇죠. 여당의 저 자세, 책임을 중시하는 자세 어허. 이런 얘기를 지금 연일 비슷한 얘기를 계속 하는데도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 계속 하는 근데 거거든요. 지금 심각한 건 뭐냐면 지금 민주당의 핵심 책임을 져야 되는 분들이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뭐 임명직 분들입니다. 다 사단들인데 이분들이 지금 또 오히려 역으로 정부 책임론을 막 제기하고 있어요. 난리 났어요. 정부가 잘못해서 그래요? 졌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주 타겟은 아마 김민석 총리 이하 뭐 정성호 장관지 이런 분들을 노려서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기는 좀 거시기 하니까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한 그 소위 말한 이제 방해 이걸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어떡하나 그분들을 세우신 분이 대통령인데.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선거 결과 이후에 지지율이 10% 떨어진 거 이외에 그 전까지 지지율이 60% 이상이었어요. 네. 그 국민들의 10명 중에 6명이 지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국민들이 지지했던 이재명 정부의 노선은 쌍용이죠. 쌍용. 실용과 포용. 이 실용과 포용을 지금의 시대 정신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해오고 계셨는데 만약에 쌍용 노선이 잘못됐으면은 그때
그때 지지율이 떨어졌었겠죠. 근데 계속 국민적 평가를 받아오다가 이번 선거 지고 나니까 지지율이 딱 떨어졌다는 것은 네. 누가 뭐라고 해도 민주당이 잘못했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진 거거든요. 어허허. 근데 이거를 또 반대로 해석을 해서 정부의 어떤 관계자들의 실언과 실책 때문에 마치 선거를 졌다라는 식으로 지금 프레이밍을 짜고 있기 때문에 전 이렇게 가면 정말 책임 정치 불가능하다. 막스 베버의 책을 갖다가 이건 정말 어떻게 읽으면 저런 식의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저는 굉장히 저거는 좀 대통령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그런 태도가 아니냐. 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대통령이 되면 보이는 게 있을 겁니다. 그동안 야당으로서 했던 주장이 그대로 다 실현될 수 없다. 책임감을 가지고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 이제 야당과 혹은 소위 이제 이념적인 전통적 민주당대로 이 하자는 대로 했다가는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근데 자꾸 그렇게 하재요. 지금 민주당에서.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책임 누가 질 거냐고. 대통령이 지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권 지지율 떨어지고 정권 재창출 안 되면 정청래 대표 정계 은퇴할 겁니까? 김용민 의원님 정계 은퇴할 거예요? 아무도 책임 안 질 거면서 하자는 대로 지금 계속 그러는 거야. 단지 그 순간에 쇼츠 조회수와 페북 좋아요를 많이 받기 위해. 딴지에서 더 많이 샤라웃 받기 위해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쓰는 거야. 아니 그리고 저는 정청래 대표가 이번에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라고 했는데 정청래 대표가 바라보는 국민은 딴지 아닙니까? 정권은 짧고 딴지는 영원하다 이렇게 읽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왜 제가 목청 높여서 노선에 대해서 주구장창 이야기를 하고 왜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실용과 포용 이 쌍용 노선이 저는 더 힘을 받아야 된다라고 왜 주장하냐면요. 과거에 민주당의 집권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네. DJ 대통령이 중도개혁 실용 말씀하셨거든요. 네. 정권 재창출했습니다. 물론 당시에 유시민 전 장관 같은 분은 DJ 하야라라고 공격까지도 했지만 어쨌든 정권 재창출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친노와 친문 정권을 지나서 이재명 정부 왔잖아요. 친노와 친문은 사실 노무현 대통령 빼고 노무현 대통령은 그래도 통합 노선을 많이 걸어가셨던 분인데 그 주변에 있던 친노 친문 세력들은 늘 이념지향적이고 축소지향적인 정치를 해왔거든요. 지지층 결집만을 부르짖는 정치를 해왔어요. 그 결과 노무현 정권은 정권 재창출 못했고요. 문재인 정권은 본인들이 키운 윤석열이라는 괴물에게 정권을 내준 이 결과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 정부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어떤 노선을 가야 되겠습니까? 이거 답이 뻔하잖아요. DJ 대통령의 실용과 중도개혁 합리의 노선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한 명이라도 더 지지자들 만들어서 정권 재창출하고 나라를 바꿔야 나가야 된다. 이 이야기를 일관되게 하고 있는데 이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이 문조털레유 그룹에서 결국에는 본인들이 해왔던 대로 더 하자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선거 패배의 책임도 안 져버린다? 이거 도리가 없죠. 이거 답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되게 정확한 얘기인데 진짜 무책임한 거고요. 한마디로 좀 죄송한 얘기지만 좀 철딱서니가 없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저는 김어준 씨나 이런 분들, 팀 김어준이라고 불리는 분들을 일종의 정치적 군수업자라고 봅니다. 이 전쟁이 계속돼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그 사이에 사람이 죽든 말든 무기상이네. 먹고 사는 게 참 어려워져도 사람들이 정말 고통스럽든 말든, 그리고 사회 갈등으로 사회가 두동강 나든 말든 자신들 돈 벌고 권력 챙기면 그만인 거예요. 제가 이거를 정치권 들어서 한 12년째 있는데 10년째 봤어요. 그전에도 더 그랬고요. 이거를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싸움이 나야 되고 순열에 조금만 안 맞으면 이재명 너도 내려와. 이럴 준비 지금 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시동 걸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게 되게 현명한 그 여론의 힘으로 주변화 시켜야 되고 저는 그 기회가 언제 오나 싶었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실용 행보를 시작하고 이 국면이 열린 거예요. 제가 사실 보수 평론가라고 하고 여기 와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도 뉴 이재명 소리 들으면서 하고 있는 이유는 이번 기회밖에 거의 없어 보여요. 되게 소중한 절박하구나. 기회예요. 절박해. 지금 이렇게 안 하면 또 돌아가요. 또 김어준 세상에서 또 맨날 싸우는 거. 저쪽 검사는 우리가 정말 엮이면 안 되는 그 불가촉 천민 취급하면서 싸우는 거. 그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저는 그 팀 김어준 저도 하나만 더 추가하면 물론 뭐 할 게 많지만 이분들이 지금 문재인 어게인 문 어게인 하고 있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차라리 국민들 앞에 솔직하게 우리는 이러이러한 노선의 길을 가겠다. 네. 이재명 정부와 결은 좀 다르지만 이게 승리의 방정식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면 돼요. 물론 설득은 못하겠죠. 국민들이 설득은 안 당하겠지만 차라리 커밍아웃을 해서 본인들의 노선을 솔직하게라도 이야기를 하면 저는 그나마 양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때도 그랬잖아요. 조국 대표 지지하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떳떳하게 난 조국이 좋아. 조국 당선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조국이 민주당스럽다거나 아니면 민주당원인데 나를 징계해라라고 하면서 나는 조국당 찍을 거야라는 식으로 민주당 후보를 까내리는 식으로 하면 이 정당 정치의 근본, 책임 정치의 근본이 무너져요.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교란이 들어갑니다. 교란.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정치는 떳떳하지 못하다. 차라리 노선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이런 노선이 맞기 때문에 검찰을 없애야 된다. 그리고 이러이런 노선이 맞기 때문에 다 그냥 좀 급진적으로 가야 된다. 차라리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는 정체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문을 걸어 잠궈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히려 떳떳한데 마치 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앞에 전제로 입버릇처럼 깔거든요. 그러면서 대통령의 뜻은 우리랑 같아. 대통령은 A 출신이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자꾸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근데 왜 물론 그러냐면- 힘들지만 우린 더 힘내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분들 입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노선에 반대한다 그러면 장사가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기만하는 거예요 지금 매우 비겁하게. 아니 근데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아예 선명하게 SNS를 통해서 말하고 계시고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의견을 표명하고 계시는데 공항에서도 말씀하신 거나 진배 없죠. 사실은 안 불렀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거듭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이게 통할 것이냐라는 거에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으면서 여기서 이거 해결되기 어려울 거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거 한 템포 넘어가면 돼. 넘어가면 다시 평화가 찾아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시는지. 그럼 평화는 오기 어렵죠. 그러니까 그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미 그 노선적 차이나 권력 투쟁의 성격을 띠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돌아가는 게 좋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 정치에서 그냥 신인규 이석현이 갑자기 어디 망명 간다고 우리 민주당 뭐 우리 정치나 민주당이 좋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꿈꾸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죄송하지만 이건 그리고 좋은 성장통이에요. 저는 이게 민주당에게 굉장히 건강하게 작동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큰 빌드업을 지금 과정 안에서 지금 결실을 맺기 직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성공하면 굉장히 민주당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전에 발전되는 거죠. 그럼요, 매우 그런 차원으로 바라봐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싸우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리고 조용한 전당대회를 치르자. 요거 이제 박지원 의원님의 말씀인데. 그러셨어요? 실명을 좀 공개하자면. 아니 근데 그렇게 조용한 전당대회를 하고 싸우지 말아라. 둘 다 싸우면 둘 다 나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 기득권 논리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우리 집에 원튼 안 원튼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경찰 부르고 후라이팬이 있으면 후라이팬으로라도 막으면서 자기를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압류. 근데 조용하게 강도를 내쫓을 수 있나요?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도님 5m 이상 접근은 불가능하옵니다. 펜스를 나가주십시오. 쉿? 강도 쉿? 이 되나요 이게? 아니 조용한 진압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튼 안 원튼 과거에 팀 김어준으로 상징되는 문어개인 세력들이 발톱을 일찍 드러냈잖아요. 드러내면서 지금은 사실상 전면전도 아니고 기만적 전면전을 피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깔면서 뒤에서 찌르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싸우지 말아라. 조용히 치르자. 이런 식의 논리는 저는 강자의 논리. 아까 비유로 치자면 강도의 논리. 강도는 조용하면 좋죠. 조용해야 본인이 빨리 금은 동을 갖다가 회수해서 현찰도 가지고 나가면 될 거 아닙니까? 조용히 하면 내가 요것만 들고 나갈게. 그리고 신고하지 마. 조용히 가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저는 너무 강자의 논리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저도 민주당이요. 평화가 왔으면 좋겠고 빨리 안정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정을 가기 위해서는 지금 부득이하게 수술대 위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당의 상황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넘어가자. 이거 저는 굉장히 기만적인 태도다. 전 그렇게 봅니다. 호텔만 그러니까 이게 있나 봐요. 예. 간단하게 그냥 이게 안 좋은 악습 같은 건데요.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이 그때부터 이어져온 원팀론 같은 게 있습니다. 원팀론. 그 원팀의 어떤 그 기조를 해체하려고 하는 자는 저쪽 그 편이다. 간첩, 왜 그런 간첩이다. 거예요? 진보는 분열해서 진다. 분열로 이런 것 망한다. 때문에. 그것도 분열로 망한다. 개소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부패와 그 분열은요. 그냥 품격 양쪽 있게 쓰세요, 어디든 개소리라고. 양쪽 어디든 그냥 망해요. 그 둘 다. 그 진보와 보수의 특징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기득권을 가진 자는 분열하게 돼 있죠. 권력이 커지면. 그렇지. 그렇게 되는 부패하거나 분열해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우리는 뭐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식으로 당내 어떤 건강한 토론을 다 막은 거거든요. 그래. 알았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된다. 건강한 토론을 막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 이틀막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런 그치, 강자의 그치. 논리로. 발전한다 우리는. 그렇죠. 그래요. 우린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발전해야 된다.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그렇죠. 이제 지금 방송이라는 걸 지금 또 깜빡하고 그렇죠. 여러분한테 아이, 또 좋습니다. 주지를 시키고 말았네. 네. 자, 근데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차기 당대표 조사가 또 있었잖아요. 요거 표 한번 보면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가 이야, 대단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34.8%로 조금 압도적이네.
압도적이라고 봐도 되나? 정청래 후보 아니 대표가 현 대표가 20.3%, 우원식, 송영길, 김용민 없음 모르겠음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요거 한번 분석해 주실까요? 분석이라고 보기에는 그냥 수치적으로 딱 보이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압도적이기는 한데 저기 가만히 보시면 이제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만 이제 두 파트만 이제 조사를 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경선에 맞춤형으로 조사를 한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김민석 총리죠. 현재까지는 총리니까 이제 김민석 총리가 이제 당 대표에 도전을 한다면 네. 아마 많은 당원들의 지금 지지가 좀 예비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 어허.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시대 정신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대 정신은 분명합니다. 쌍용, 실용과 포용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압도적인 성공입니다. 네. 이 두 가지를 제대로 할 적임자를 반드시 이번에 뽑아야 된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 하나만 더 하자면 지금의 시대 정신은 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 정치 개혁이라고 생각해요. 이 정치 개혁이라는 거는 정치 제도의 설계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정당 혁신 그다음에 제도 개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개헌까지 나아가야지 완성이 되거든요. 그 정당 혁신과 정치 개혁을 이룰 적임자가 누구냐? 라는 관점에서도 저는 국민들이 이번 전당대회를 전 지켜본다라는 생각에서 아마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로서 정권 1년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이 김민석 총리에 대한 지지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그건 좀 구조적인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되게 저거 아까 여론조사 결과 보면 예전보다 많이 바뀐 결과긴 해요. 어떻게 예전에는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이 다 비슷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번 지선 거치고 소위 이제 문조 털레유라는 분들의 어떤 집중 공격. 그렇죠. 반명 행보가 지금 많이 이제 여론을 바꾼 거기도 하고 사실 권리당원으로 가면 조금 더 붙긴 할 거예요. 더 짠물로 갈수록 정청래 대표가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건 대통령의 어떤 오랜 빌드업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초반에 아주 힘이 쓸 때 소위 저 세력을 후려치지 않았어요. 야금야금 다 참았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뭐 악수부터 해서 뭐 공소취소 시계 뭐 풀 누르다가 시계 한번 보고 이렇게 한 게 되게 많았어요. 네. 거들려고 단추 이렇게 풀었다가 잠궜다가 이렇게. 아유 춥네 이러면 다시 하고 이런 식의 많이 하셨고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민주당 내 중도층 분들도 이렇게 지켜보다가 아유 너무하긴 했다. 해도 너무해. 해도 너무하긴 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지지가 확 저쪽으로 몰린 거예요. 김민석 총리한테. 사실 김민석 총리가 지금 앞으로 과제도 많을 겁니다. 자기 브랜딩을 강화해야 돼요. 네네네. 지금 좀 흐릿하다는 얘기도 많고. 아, 흐릿하다. 그렇죠. 그런 것들 강화하는 과정에서 지금 대통령에게 가해진 어떤 사람들의 어떤 지지, 응원이 이번에 그래 너무했다. 이번에 김민석으로 밀어주자. 저 에너지가 몰아가 있는 거죠. 아니 그리고 두 가지예요. 저는 김민석 총리에 대한 인신공격적인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더 중요한 건 이번에 그 정청래 대표가 책임을 지지 않고 연임을 도전하겠다라는 선언 자체가 그 한마디로 표현되는 게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아닙니까? 그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전포고거든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전포고인 즉 결국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기 때문에 저는 당원들과 국민들이 정청래 대표를 용납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그 지지가 이제 김민석 후보에게 갖다 붙은 걸로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나는 오늘 아침에 김용민 의원이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말씀하신 것 중에 딱 그 헤드라인이 그렇게 뽑혔더라고요. 정청래 김민석 비판한다. 저 밑에 보면 우리 김민석 총리한테는 낙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님한테는 좀 그 워딩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된다. 왜 그 국민은 길고 정권은 짧다 그 말씀에 대해서 또 자제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양비론이네요, 양비론. 그러니까 약간 김용민 의원이 지금 포지셔닝을 새로 잡고 저는 갑자기 김어준 총수의 이제 지지를 받을 가능성도 좀 보이네요. 아 그래요? 지금 약간 그 정청래 대표가 약간 좀 낙동강 오리알된 느낌이 좀 있어요. 붕 떴어 지금 그쵸. 약간. 그래서 문조 털레유에서 한 분 이제 빠지고 용이 들어갈 지금 수 있는. 문조 털 유로 간다는 방법도 있어요. 레를 그래요? 빼고 그냥 아예 지우겠다. 빼고 그러니까 약간 오묘해진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대통령의 최근 메시지나 이런 것도 그 전당대회 좀 성격을 규정하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민석 vs 정청래라는 건 사실 인물 싸움이에요, 그냥. 네. 근데 이 대통령이 보기에 이 싸움은 친문과 친명의 싸움에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렇지. 노선 경쟁이 돼야 되는 거고 이건 책임 있는 집권당을 꿈꾸는 사람들 vs 그냥 스트레스만 하고 싶은 철부지들 이 갈등 국면으로 만들어야 돼요, 사실.
그래서 김민석 대 정청래 무슨 인물 경쟁 구도로 돼서 그거는 밖에 있는 국민들한테 어떤 시그널도 주지 못하는 네. 소위 뉘이재명 분들한테 중도 보수한테는 별로 시그널을 못 준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김용민 그 의원 우리 PD님 아닙니다. 의원의 어떤 얘기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전선을 재확인하는 과정이 계속 필요할 것 같아요. 아, 네네. 권력 투쟁 아닙니다. 노선 투쟁으로 가야 됩니다. 이 얘기를 계속 해야 근데 될 것 같아요. 저는 김민석 의원 이제 뭐 아마 아니 김민석이죠. 저 김용민 김용민 후보도 아마 이제 당대표 경선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저는 저 얘기 나와요. 인식에도 상당한 제가 그 괴리와 좀 붕 뜬 느낌이 드는 것이 아니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낙제점이다. 그럼 청와대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청와대는 사실상 국민주권정부의 1년치 공은 그치. 김민석 총리의 것이다. 그 대통령께서도 이거 확인하셨기 때문에 아마 딴소리 못 할 거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대통령님도 그 얘기하셨고 강훈식 네. 비서실장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총리 덕분에 약간 잘 돌아갔다라는 식으로까지 그렇죠. 기자회견에서 말씀. 그리고 이제 다른 역할을 또 당해서 하시면 좋겠다라는 덕담까지 해주신 거고 심지어 공항에 배웅하러 나왔을 때도 김민석 총리가 나왔잖아요. 정청래 대표 못 네네. 나온 그 자리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하나의 다 메시지인데 이런 것처럼 마치 지금의 민주당 지도부 정청래 조승래 이 레레 브라더스의 그 괴리된 인식처럼 준비 많이 김용민 의원도 굉장히 괴리된 인식을 보이고 있어요. 마치 유시민 전 장관이 DJ 대통령에 대해서는 하야하라 그랬거든요. 그런 인식. 그러니까 왜 그렇게 김민석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아 이분들은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쌍용 노선 성문을 열고 더 많은 확장을 하는 거는 죽어도 못 보는구나 그 꼴은. 왜? 만약에 더 실력 있는 사람들 들어오고 더 확장이 되면 자신들의 입지가 쪼그라들잖아요. 아니 자기들은 아유 너 운동권 몇 개야. 너 그리고 너 언제부터 정치 시작했어? 너 민주당에 언제 들어왔니? 이런 걸 따져가지고 족보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족보 정치가 아니라 족보는 족발보쌈 아닙니다. 족보 정치. 진짜 그만해. 먹고 싶긴 진짜 하다. 아까 내가 참고 있었어. 레레 브라더스도 참고 있었어. 레렌 좋았어. 죄송합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이 족보 정치보다는 이제는 정말 실력 기반의 효능감 정치로 전환하는 그 전환점에서 아마 김용민 의원 같은 이런 분들이 아마 본인들의 자리에 대한 위협을 상당히 느낌으로써 아마 성문을 더 걸어 잠그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길과는 너무 다른 방향이에요. 네, 그걸 좀 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옛날에 전대현 몇 기야 묻던 시절은 차라리 나아요. 요즘은요. 김어준이랑도 얼마나 친해요. 아 친분. 지금 김용민 의원이 그걸로 지금 여기까지 저는 왔다고 거의 봐요. 그러니까 되게 당 참 꼬라지 좋아졌다. 어떻게 여당 국회의원이 그 집권당의 총리 낙제점을 주고 앉아 있습니까? 오, 아니 진짜. 지지율이 말이 60% 돼? 넘는데 어떻게 오, 낙제를 진짜. 주지? 아니, 그러니까 F야 F? 만약에 낙제점이라도요. 여당 의원이 아니라 야당 의원이 공격하죠. 해야지. 아니 거기에 김민석 대해서. 총리가 낙제면 김용민 의원은 낙낙제입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뭐 많이 하네. 근데 말도 안 되는 그 풍경이에요 이게. 네, 되게 이상한 그러네. 걸 하고 있는 거야. 아니, 너무 희한해. 너무 이 상황을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내 그러니까. 자신이 이상하다. 자연스러워. 근데 저런 네, 얘기를 자연스러워서. 어떻게 라디오 나와서 하냐고요. 아, 그러게요. 저런 얘기를. 현 집권 당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대놓고 반명하겠다는 것 같아요. 저런 멘트를 보면. 예, 안타깝습니다. 근데 저런 게 이제 다 티가 나가지고 네. 이제는 뭐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온 거 아닌가. 예. 그렇게 봅니다.